안녕하세요. 옹대쌤입니다. 오늘은 영화 수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때로는 국어나 도덕이나 사회 수업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영화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영화는 다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교사의 준비사항입니다. 영화로 수업하려면 교사가 그 영화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여주기 하루 전에 그 영화를 직접 보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메모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괜찮은 척 연기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메모해둡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인상 깊었던 장면들과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영화의 교훈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을 써둡니다. 예를 들어 돈보다 중요한 건 우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추가로 아이들에게 질문할 거리도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인상 깊은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만약 역사 영화를 보여준다면 그 영화의 역사적 배경도 미리 찾아두면 더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화인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보면서 제가 미리 메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메모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교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 영화만 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메모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학교로 가셔서요. 칠판에 아래의 내용들을 써두시면 됩니다. 첫째, 영화의 한글 제목, 영문 제목, 제작년도. 유튜브에서 어떤 선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놓으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한글 제목만 써두는 것보다 훨씬 더 있어 보여요. 둘째로 등장인물입니다. 여기는 주연 3, 4명만 써두시면 돼요. 등장인물에 대한 파악 없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할 때 주인공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 깊은 장면 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봐야겠죠? 그런데 꼭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제가 뒷자리라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맨 뒤 사물함 위에 앉아서 봐도 될까요? 저 친구하고 자리 바꿔도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최대한 밀착해서 타원을 그리며 앉도록 합니다. 원래 자리가 보통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밀착해서 이렇게 타원으로 앉게 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줄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영화 보기 전에 아이들과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에는 선생님께 질문하지 않기, 스포하지 않기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말하면서 영화를 볼 때는 꼭 이런 일이 발생해. 선생님,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제 말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영화가 주는 감동을 막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중간에 한 사람이 말 잘못했다가 친구들의 집중이 완전히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라고. 자,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떠들면 보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로 딴짓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와 장난치는 거 다 포함이에요. 알겠죠? 영화 볼 때는 영화에만 집중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3번까지 경고를 하게 되면 영화를 보지 않고 수학 단원 평가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영화를 집중해서 봅니다. 자, 이제 영화가 끝났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인상 깊은 장면을 메모하라고 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과제를 내어주면 아이들은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더 영화를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자, 영화가 끝나면
모든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씩 발표하도록 시킵니다. 이때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화를 봐도 개인마다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장면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장면만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도 적고요. 자, 이때 팁은 평소에 발표하지 않는 학생을 먼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장면이 중복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수십 개를 발표하려는 친구들은 어떤 장면이라도 캐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마지막에 시켜도 괜찮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한글 파일을 TV 화면에 띄워두고 학생들 발표를 큰 글자로 타이핑해 주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가 기록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진지하게 발표에 참여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인식하니까요. 세 번째 팁은 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면 교사는 자신이 준비해왔던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1시간 내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의 답변이 나와서 정말 신기할 때도 많고요. 배울 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영화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총 정리해 보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